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시장은 100K를 잠시 깼다가 현재는 103K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들 걱정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자! 8시간 봉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여기 보이는 연두색 네모인 Bullish BPR 구간이 형성이 됐습니다. 가격의 비효율성이 해결된 구간으로서 지지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잠시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R이나 스토크 RSI, NRVGI, BB%B, TDI, CCI 등은 이제 과매도 구간을 빠져나오고 이평선도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만 아직은 여기 보이는 RSI와 MACD는 반전은 나오고 있으나 확실히 이평선을 뚫어내지는 못한 상태죠. 한 번쯤은 더 부스트업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지표들도 긍정적인 싱크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지표인 하 T3 다이버전스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이 365일 이평선을 터치함과 동시에 이격 지표가 매수 신호가 떴던 경우를 살펴보면 그 이후로 확실히 반전되는 추세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은 120, 200, 240일 이평 등의 중장기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위에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뚫어내기보다는 저항을 녹이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365일 이평선을 맞고 다시 그 위로 안착해 있는 상태이고요. 하 T3 다이버전스 지표도 매수 신호가 뜬 상태죠.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제가 직접 만든 지표인 하티 업그레이드 버전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시간 기준으로 최적화 개발을 한 것인데 매수 신호가 최근 급락대에 떴죠. 지난 케이스들을 쭉 보시면 적절한 시점에 매수나 매도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함께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신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사용 권한을 가지신 회원분들께서는 매매하실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키나시 캔들 차트입니다. 12시간 봉 기준이고요. 일단 하이키나시 캔들 자체는 도지 캔들이 나온 이후로 양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변곡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하 T3 이격 지표와 함께 하이키나시 RSI를 보면 이격 지표가 매수 신호가 뜨고 하이키나시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서 업턴하는 상황에서 매수를 했다면 상당히 괜찮은 타점이 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레벨까지 상승할지는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현재가 과도하게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USDT 도미넌스 일봉 차트입니다. ATR 밴드 분석과 함께 보면 USDT 도미넌스가 여기 보이는 빨간색 밴드의 상단, 즉 극과열 구간을 터치했던 때 매수를 했다면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매수를 했다면 비트코인이 상당히 저점이었던 구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20년, 21년 이때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나 이런 구간, 그리고 중국의 채굴 금지로 인해서 급락했던 이런 구간들 좋은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겠죠. 최근에는 정확히 11월 4일에 USDT 도미넌스가 밴드의 과열 구간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저는 지금이 저점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트코인 월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큰 그림을 보는 월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평선들이 데드크로스가 난 상황에서 한 번 정도는 다시 반짝 올릴 수 있는 데드캣 바운스 같은 상승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봉이 돌아서면서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바짝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는 다시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에는 상황을 다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et Take-up Volume Oscillator인데요. 시장가의 매수 매도의 힘싸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차트죠. 보통 여기 연한 회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3% 수준을 하회하면 시장가 매도세가 과도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10월 18일에 하락 때 상당히 깊은 하락이 나왔었죠. 엄청나게 시장가로 패닉셀링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월 3일 이후로 있었던 바로 이 최근 하락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저점은 더 낮추긴 했습니다만 시장가 매도세가 이때에 비해서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패닉 셀링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건 거의 다 나왔고 약한 손들의 물량은 거의 다 제거가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죠. 다음은 펀딩비입니다. 롱, 숏, 선물 비중에 따라서 펀딩비가 결정이 되죠. 롱이 많으면 펀딩비를 롱 포지션인 사람들이 내게 되고 양펀비가 됐다고 합니다. 숏이 많으면 펀딩비를 숏 포지션인 사람들이 내게 되고 음펀비가 됐다고 말을 하죠. 보시면 현재는 양펀비인 상황입니다. 1시간 단위예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왔다면 원래는 음펀비가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아니죠. 지난 3, 4월에도 보시면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볼게요. 처음 이렇게 3월 초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음펀비로 빠집니다. 빨간색이죠. 결국 파생시장이 주도한 하락이라는 뜻이에요. 숏 레버리지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 롱 청산 이후에 다시 V자로 강하게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증가된 숏 레버리지가 숏 스퀴징이 일어나면서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대신 이럴 때는 재차 빠르게 급락하는 경우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4월 초에 다시 급락이 나왔을 때는 펀딩비가 양펀비로 유지가 되죠. 이 말은 파생시장에서 숏 레버리지가 주도한 하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현물 주도의 시장으로 바뀌었고 레버리지가 많이 청소가 됐다는 뜻이죠. 다시 가격을 부양시키려면 선물 시장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막상 마켓 메이커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쌓여있는 롱 포지션이 많다면 조금만 올리면 익절하면서 레버리지를 많이 쓴 포지션들에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가격이 더디게 오르거나 마켓 메이커들도 더 많은 자금을 써서 올려야 하는 경우가 나올 테니까요. 같은 시기에 선물 미결제 약정을 함께 놓고 보시면 말씀드렸던 3월 첫 번째 급락 때 쌓여 있었던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4월 초에 추가 급락 때의 미결제 약정 수준은 3월 급락 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상태였죠. 선물 시장의 레버리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펀딩비로 돌아와서 최근 구간을 보시면 비슷한 경우입니다. 지난 10월 11일과 17일에 급락했을 때는 보시면 펀딩비가 음펀비로 빠집니다. 빨간색이 나오죠. 파생시장 주도의 급락이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급락 이전 수준의 미결제 약정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파생시장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최근 있었던 11월 4일과 5일 급락 때는 펀딩비가 양수입니다. 현물시장 중심의 조정이었다는 뜻이고요. 파생시장이 많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좀 더 들어올릴 때 가벼운 시장이 된 겁니다. 지난 4월 초 급락대를 보시면 양펀비가 나온 이후로 급락 후 시장은 서서히 말아 올렸고 3월 초의 급락대처럼 아래 위로 계속 강하게 변동을 주는 무빙은 아니었습니다. 현물 주도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로 확실히 추세가 형성되면서 5월 중순까지 약 40일 동안 쭉 올라갔습니다. 저는 현재도 이때와 비슷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는 파생시장 중심의 레버리지 클렌징 기간이라기보다는 현물 조정형 리밸런싱 구간 정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변동성은 좀 더 작겠지만 오히려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0day 모멘텀 그레디언트 메저를 보시면 지난 10월 17일에 마이너스 2 표준 편차를 찍고 반등을 하다가 재차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거의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왔습니다만 살짝 꺾여 올라가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터치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때와 이때처럼 수차례 과도한 매도세를 겪어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시장이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개미 여러분, 오늘은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월봉으로 보았을 때는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뒤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파생시장 중심에서 현물시장 중심으로 바뀌었고 과도한 냉각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더 자세한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디스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